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11월 14일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카카오페이입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페이 연이 지금 35,000원대에서 65,000원대까지 거의 7만원도 갔기 때문에 지금 보자, 날짜를 보게 되면 언제야? 이번 달 들어와가지고 거의 더블이 오르고 있어요. 장중 고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어쨌든 7만원까지 갔고, 그리고 35,000원대가 바닥이라 보게 된다라면은 단기간에 100% 이렇게 올라 버렸네요. 갈 길은 멀어요. 어차피 248,000원대에서 지금 35,000원까지 3만 최저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32,450원까지 내려온 거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에 반등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락이 멈추냐, 이게 좀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 멈출 듯 했죠. 하락 반등이 나왔었죠. 다시 하락 반등 미미하게 나오고, 하락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어쨌든 하락 상승 중간중간 전체적인 추세는 하락이었고 중간 반등이 나왔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기점으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최근에 100% 상승, 이 100%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될 것인가, 이제는 적어도 바닥을 다질 것인가, 여기에 좀 무게중심을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카카오뱅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량 거래로 인해서 하락이 출발이 되게 되면은,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상승이 나온다. 대량 거래가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바닥 전환 신호, 바닥에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된 신호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이거 어디서 말씀드렸냐면은 카카오뱅크,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 했었죠. 그러면서 요날 말씀을 드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여기서 발생된 하락거래량, 여기서 또 대량거래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마 27,000원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근데 카카오페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왔습니다. 그죠? 대량거래 터지면서 하락이 출발됐고,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상승이 났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반등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미 반등이 큰 폭으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이 75,000원대, 많이 보더라도 75,000원대 돌파 여부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75,000원대 돌파가 되고 그러고 나서 75,000원대를 지지를 받게 된다라면은 여기서 바로 이런 V자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완만한 V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75,000원 돌파가 되지 않는다라면은 하락에서 이제 바닥을 잡는 정도 모습을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 나스닥이죠. 어쨌든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7.7%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제 긴축 속도를 좀 조절하게,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게 되면서 나스닥이 7% 올랐고, 그 영향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물론 반도체가 오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IT 같은 경우에도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하게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오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빅테크가 결국엔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것뿐만 아니라 CBDC, 한국은행 CBDC 요 이슈도 반영이 되게 되면서 상한가까지 나오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참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은행의 이제 CBDC 2차 사업을 완수했는데 길이 많을 겁니다. 뭐 2차 산업에서는 오프라인 CBDC, 디지털 자산 구매 이런 부분들인데, 오프라인 CBDC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그 삼성페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은 결국 뭡니까? 인터넷, 온라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한국은행의 CBDC 이 가상 그 디지털 화폐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화폐 디지털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의 뭐 종이 화폐라든지, 그리고 뭡니까, 동전 그 금속 화폐라든지 동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신용 대 신용으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죠? 신용 대 신용으로 거래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든지 페이를 사용한다든지, 이게 신용 대 신용한 거래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약속음이랑 똑같은 거죠. 언제 줄 거다. 이런 개념이니까. 근데 이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화폐가 실물 화폐가 뭐라 해야 될까요? 디지털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말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폰 안쪽으로 지금 현재 뭐 운전면허증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만 원짜리 지폐가 디지털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위조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블록체인으로 보안을 빠르게 보안을 하는 거죠. 보완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NFT 디지털 화폐 이거는 뭐 CBDC 그리고 NFT 이런 것들은 NFT 같은 경우는 이 뭐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게임을 예를 들게 되면 게임 아이템에 대해서 고유 보연을 입히는 거라 보면 돼요. CBDC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폐. 물론 일련 번호가 있긴 하지만 수표 같은 경우도 수표 번호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실물 자산, 이 종이 화폐를 온라인 쪽으로 넣는데 이 온라인 쪽으로 디지털화 시켜서 여기에다가 디지털화 고유 번호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CBDC, 디지털 화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도 폰 사이로 왔다 갔다, 스마트 기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또 뭐 제가 말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돈을 어쨌든 이제 충전을 하겠죠. 그죠? 아마 충전이란 그러니까 스마트 기기 안으로 돈을 넣기 힘드니까 이거를 뭐 지금의 버스 카드처럼 충전을 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1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현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10만 원을 주면은 뭐 만 원짜리 샀으면 9만 원 거슴돈 준다든지 이게 기기상으로 이게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블루투스 방식으로 블루투스 방식의 어떤 오프라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 기기 간에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스마트 기기 사이에 블루투스 방식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좀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에 어쨌든 뭐 카카오페이가 참여했다라는 그런 이슈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가격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나스닥 기술주 강세 플러스 이제 CBDC 이슈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상한가에 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결론은 말씀을 드렸죠. 서두에 75,000원대 여기가 돌파가 되게 되면은 완만한 V자로 갈 것 같고 만약 여기가 돌파가 안 된다라면은 아마 바닥을 다지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들이 바닥을 좀 더 확인하는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는 적어도 팔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